그날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다. 찬물보다 더 차가운 건 갑자기 찾아온 어떤 느낌이었다. 설거지하던 손에 찬물이 닿자마자 손끝이 얼얼해졌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나 손목이 시리고 어깨가 욱신거리면서도 나는 숨을 깊게 쉬며 접시를 닦았다. 그때 갑자기 부엌 구석에서 들리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떴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 같았고 무심코 움직이던 내 손은 멈춰버렸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접시를 닦은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그 순간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싱크대 위엔 언제 치웠는지도 모를 남편의 커피 잔이 그대로 있었다. 아직도 저걸 못 치우네. 나도 모르게 중얼이고는 가만히 멈춰섰다. 그가 떠난 지 벌써 1년. 그런데도 잔 하나 치우지 못한 나는 마치 시간이 얼어붙어버린 집 안에 갇힌 사람 같았다.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릴 뿐. 집 안은 고요하고 무거웠다. 어제도, 그제도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뭔가 작은 틈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당의 나무에는 마지막 잎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낙엽은 이미 마당 구석구석에 쌓여 누렇게 변해 있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늦가을의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와 마음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부재는 내게서 소리마저 앗아갔다. 그와 함께였던 날들엔 라디오도 켜고 텔레비전 소리도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정적뿐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집 너무 조용하다. 그 말은 입에서 나와버리고 말았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다락방. 한때 물건으로 가득 찼던 그곳은 남편이 떠난 이후 비어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나는 그곳을 다시 채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생활비는 빠듯해졌고 은행에서 오는 고지서도 쌓여만 갔다. 연금으로는 전기세, 수더세, 관리비조차 벅찼다.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다.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낮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마치 뒤로 물러서는 듯이 뛰었다. 누군가 올라가는 걸까? 나는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가 계속되자 온몸이 경직되고 머리가 멍해졌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들었던 소리. 그 소리가 진짜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락방을 향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날 저녁 다락방에서 뭔가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에 의한 소리일까 싶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누가 올라가는 걸까?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끝이 떨리며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고 동네 금호 부동산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 순간 다락방에서 소리가 멈췄다. 너무 고요해서. 그 순간 내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입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마치 입술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손끝은 시리고 몸 전체가 오한에 휩싸인 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내 몸을 꿰뚫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몸을 움켜쥐며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부여잡고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입 안에서 나지막하게 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남아 있었다. 뜨겁고 짭짤한 국물의 맛이 여전히 입안을 감돌며 그 따뜻함이 몸속 깊숙이 퍼져가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온기도 바람 앞에선 무력해 보였다. 어쩌면 조금은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때는 몰랐다. 정말로 그 작은 결심이 내 삶을 조금씩 바꾸게 되리라는 걸. 며칠 후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회색 니트와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백도헌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오래된 공구함이 들려 있었다. 짐이 너무 적어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살아보니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위층에서 나는 미약한 소리 짐을 정리하는 기척을 듣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묘하게 외롭지 않았다. 이상하네.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게 내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변함없이 빨래를 널고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남편의 사진을 스치듯 지나쳤다. 그런데 아침 일찍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어느 날이었다. 다락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백도원이 공구함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나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어색한 웃음이 오갔다. 어디 가세요? 예, 지인이 소개해준 일이 있어서요. 간단한 술일인데 감사히 하려고요. 그의 말은 담담했다. 그리고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갑자기 어제 끓인 칼칼한 찌개가 생각났다. 그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아 다락방으로 향했다. 정 선생님, 계세요? 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따끈한 국 끓였는데 혹시 드실래요? 너무 많이 끓여서요. 그의 표정에 고마움이 가득 번졌다. 그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같이 사는 사이인데요. 별건 아니에요. 서로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따뜻한 공기, 작은 미소, 그리고 어색함.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이 올라오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스탠드를 켜지 않은 채 가만히 누웠다. 창문 너머 다락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남편 없이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았다. 어쩐지 나쁘진 않네. 나는 그렇게 중얼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마당에 짐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손끝엔 아직도 아침의 냉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커튼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조심스레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낯선 사람의 기척이 이 집에 있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 본 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런 광경이 익숙했다. 그가 텃밭을 가꾸고 마당에 빨래줄을 손질하던 그런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기억이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그 시절을 이미 잊어가고 있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의 이름은 백도헌. 며칠 전부터 다락방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남자. 나는 문득 지난 며칠 동안의 변화를 떠올렸다. 이 집은 더 이상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숨소리, 발소리, 라디오 소리.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겐 꽤 큰 울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다가 손끝이 얼어붙는 듯 시렸다. 두툼한 목도리를 둘렀지만 귓바퀴는 빨갛게 얼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자 백도원이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손에는 오래된 공구함이 들려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디 가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인이 소개해준 일 있어서요. 오래된 문짝 좀 고쳐주는 일이에요. 간단하지만 감사히 해야죠. 목소리엔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말투, 그 태도.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그가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괜히 마음이 쓰였다. 혼자 사는 사람, 정성스런 식사 한 끼라도 챙겨주고 싶었다. 잠시 망설이다. 결국 나는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았다. 손에 들고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 정말 오랜만이었다. 정 선생님 계세요? 문이 열리고 백도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따끈한 국 조금 끓였는데 혹시 드실래요? 너무 많이 해서요. 그의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건 오랜만이라서요. 그의 손이 내 손에서 그릇을 조심스레 받아갔다. 그 순간 짧지만 분명히 느껴진 온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락방 춥진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춥긴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추운 사람이라는 걸 어쩐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마주 서 있었다. 말없이 웃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낯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혼자였지만 마음은 전처럼 쓸쓸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TV도 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집안에 온기가 감돌았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정성스러운 음식이 아니어도 그는 항상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요. 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목수였어서 이런 일은 손에 익숙하거든요.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당에 잡초를 뽑는 풍경은 참 오래된 한국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고요하지만 평화롭고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그가 말했다. 이 집 참 예쁘네요. 마당도 그렇고?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남편이 직접 가꾼 거예요. 꽃 심는 걸 좋아했거든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남편 이야기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물을 마셨다.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음악이 나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헛헛해지죠.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듣다가 나직이 말했다. 이 집 참 따뜻한 곳이네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이 집을 따뜻하다고 말해줬으니까 그 순간 나는 백도원이 더 이상 다락방의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집의 공기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 내 외로움의 그림자를 함께 걸어주는 사람.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당을 쓸며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위층의 불빛이 부드럽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나와 함께 이 집을 다시 채우고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무의식적으로 내 손끝이 부드럽게 담요의 끝을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작은 동작이 어쩌면 나는 몰랐지만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진정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내 마음 속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따뜻함에 안겨 조용히 잠이 들었다. 어쩌면 내 마음도 서서히 살아나는 중인지 모른다. 새벽 마루 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나는 잠시 얼어붙은 사람처럼 멈춰 서 있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반복되는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어둡고 집 안은 적막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발끝으로 마루를 조심스레 밟아보았다. 바닥 밑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이상하네. 누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며칠 전 마당 평상에 앉아 백도헌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그가 내 집을 따뜻하다고 말해주었을 때 나는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따뜻함 사이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지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구름은 낮게 깔렸고 마당의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앙상하게 흔들렸다. 나는 평소처럼 빨래를 널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백도헌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공손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늘도 일 나가세요. 그는 손에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네?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좋더라고요.
몸이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져서요. 나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진다.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남았다. 노년이란 그런 걸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쓸쓸해지고 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날 오후, 나는 칼칼한 찌개를 다시 한번 끓였다. 국물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반찬까지 곁들여 작은 쟁반에 담았다. 다락방 문을 두드리자 백도원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자면 끼니 챙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쟁반을 받았다. 방 안은 지난번과 다름없이 깔끔했고 작은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잠시 눈길이 머물렀다. 벽 한쪽에 가족 사진인 듯 보이는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말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그런 묻지 않음이 오히려 더 편안했다. 그날 밤이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마루 밑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원 씨, 이거 들어봐야겠네. 그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문을 두드렸다. 정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나 역시 내심 불안했다. 우리는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나는 숨이 조금 가빠졌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손등이 내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발판 미끄럽네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작은 배려조차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다락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따뜻했다.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마루 밑을 살폈다. 그가 말했다. 이 부분이에요. 소리가 여기서 나요.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철컥하는 묘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몸을 앞으로 숙이다가 나는 균형을 잃었다. 바닥이 미끄러웠고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 백도원의 팔이 재빨리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버린 셈이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얼굴이 가까웠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의 숨소리와 천을 느꼈다. 아주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몸을 풀며 내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으세요? 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놀랐네요. 숨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팔에 머물렀다. 하지만 강요도 없었고 급하지도 않았다.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 작은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무언가 변했다는 걸.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오버했죠. 그가 쑥스럽게 웃었다.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덕분에 안 다쳤잖아요. 짧은 웃음, 그리고 다시 조용한 침묵.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고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다.
내려오는 계단에서 나는 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손끝, 허리, 귓가에 남아있는 그 따뜻함, 이 집의 고요함 속에서도 내 마음 어딘가에는 처음으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속삭였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한 기운은 점점 선명해졌다. 마루 밑에서 들리던 그 묘한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고 내 가슴 속에도 묘한 불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누군가 곧 다가올 것만 같은 이상한 예감이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니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잠을 설쳤다. 백도원의 손길이 아직도 손목에 남아있는 듯 따스했고 그와 마주쳤던 짧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늦은 오후?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백도원이 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평소와 달리 당황과 긴장, 그리고 묘한 두려움이 얼룩져 있었다. 정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상자를 내려다 보았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금고였다. 쇠가 녹슬어 있었고 자물쇠에는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 혼자 다시 마루 밑을 봤는데 이상한 이음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불안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숨을 들이마셨다. 남편이 숨겨뒀던 건가요? 전 정말 처음 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자 위에 놓인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내며 불현듯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글픈 미소와 늘 묵묵하던 뒷모습,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시간들. 열어봐도 될까요? 백도원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이니까 선생님이 결정하셔야죠. 나는 숨을 고르고 상자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낡은 드라이버로 천천히 고리를 돌리자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여러 뭉치의 현금 다발이 있었다. 다소 누렇게 변색된 5만 원짜리 지폐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공책과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죠? 나는 손을 떨며 공책을 펼쳤다. 오래된 필체, 희미한 잉크, 페이지마다 날짜와 숫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적힌 이름 하나, 몽기환.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혼란에 빠진 채 백도원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백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도 심각해졌다. 일단 경찰에 알리는 게 좋을까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 믿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착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갑자기 경찰이라니. 남편도 돌아가셨고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목소리가 떨렸다. 백도원은 조용히 내 말을 받아들였다. 네, 우선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어요. 혹시 누군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는 오싹해졌다. 찾아오다니. 누가, 왜, 밤이 되자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며 마당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누군가 정말 다가올 것 같은 불안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바람인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나는 착각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현관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문을 가볍게 그러나 끈질기게 흔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조차 조용해지면서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잔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그 소리는 너무 낮고 깊어서 나조차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이 더욱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벽에 기대어 서서 손을 부여잡을 때 순간적으로 손끝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내 목은 말라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나는 거기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며 서서히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순간 다락방에서 백도원이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밖에 있어요. 그는 말없이 현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 조명이 꺼져 있어서 실루엣만 보였다. 하지만 곧 그 실루엣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영순 씨 계십니까? 급한 일이라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백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다시 오시죠.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발 더 다가오며 또박또박 말했다. 꼭 오늘 뵈어야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백도원의 등 뒤로 숨어 떨고 있었다. 그때 남자의 입에서 들려온 이름 문기환입니다. 고 하태석 씨, 형님의 후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 백도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문기환. 바로 그 공책에 적힌 이름, 나는 더는 피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약속요.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험상궂은 얼굴, 날카로운 눈빛.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가 더 무서웠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뭔가 약속하신 게 있어서요. 혹시 남겨놓으신 거 없으신가 해서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듯 했다. 옆에 선 백도원이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돌아가신 분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끼어들죠? 이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지켜드려야겠어요. 긴장감이 짙어졌다. 남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돌아서며 남긴 마지막 말, 곧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라진 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이 덜덜 떨렸다. 백도원이 재빨리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곧 경찰에 연락하죠.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은 대체 내게 무얼 숨기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함께한 지난 시간은 정말 진심이었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백도원의 손길에 의지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내 안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무겁게 내려앉은 마당은 고요했고 나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어젯밤의 그 낯선 목소리와 차가운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아직도 가슴 한쪽은 얼어붙은 채였다. 아무 일 없던 듯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이미 평정을 잃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목도리를 목에 감으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이름 문기환. 그리고 금고 속 그 많은 현금과 알 수 없는 기록들. 내가 알던 남편 하태석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는 그 그림자들은 점점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백도원은 평소처럼 이른 아침 마당에 나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나직이 말했다. 오늘 경찰서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환이라는 사람, 선생님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단호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마음 한편에선 남편의 명예가 걱정되었지만 내 안전이 먼저였다. 낡은 재킷을 꺼내 입고 마당을 나서며 나는 백도원이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그저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 말 없이 곁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외로워졌다. 양화동 파출소는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고 문기환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은 우리가 들고 간 금고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말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테니 안심하세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완전히 놓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게의 일부는 내려놓은 듯했다. 파출소를 나서는 길, 백도원이 내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한참을 걷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사람을 30년 넘게 믿었는데 결국 몰랐던 게 있었네요. 백도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죽은 뒤에도 진실이 남죠. 하지만 그 진실이 다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김없이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낙엽이 나풀거리며 넘어오고 희뿌연 햇살 속에서 오래된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공간이 조금은 덜 무서웠다. 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점심 무렵 백도헌이 직접 만든 호박죽 한 그릇을 가져왔다. 그는 쟁반을 내밀며 웃었다.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울컥했다. 이 나이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 손이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나는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조금 안심이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호박죽을 함께 먹었다. 말은 적었지만 그 고요한 시간은 깊고 평화로웠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참 신기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는 당연하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해지고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그리워지고 백도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누가 밥상 앞에 같이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기를 나누는 것, 그 소박한 평온이야말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TV 앞에 앉았다. 오래된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대사보다 서로의 숨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었다. 작은 말들, 짧은 웃음, 그리고 가끔 스치는 눈길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백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내일부터 같이 식사할래요. 따로 먹는 것보다 저는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슴 어딘가가 뭉클하면서도 따뜻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래요. 좋아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마당은 고요했고 바람은 잦아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어떤 갈증이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삶이 다시 시작된 건 아마 그 사람이 이 집 다락방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였다는 걸. 빨래를 널던 손이 잠시 멈췄다.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나는 문득 백도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우리가 함께 마당에서 풀을 뽑던 날, 그가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던 말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웃었던 짧은 순간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내가 다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기다림이 설레일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락방 창문을 올려다 보았다. 커튼이 조금 젖혀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따금 발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문이 열리면 무심코 시선이 쏠렸다. 며칠 전 문기환이라는 남자의 방문 이후로 우리는 한층 가까워졌다. 아슬아슬한 공포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려 애쓴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에 다녀온 그 날. 호박죽을 함께 먹으며 나눈 따뜻한 대화도 내려오셨네요. 나는 그가 마당으로 내려오는 소리에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백도원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네, 추우시죠? 바람이 많이 차요. 나는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를 내려놓았다. 그래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좀 나아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외로워져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의 빨래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하얀 속옷이 펄럭이고 고요한 햇살 속에 따뜻한 정막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락방 춥지 않으세요? 겨울 다가오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요. 그는 살짝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 마음속 망설임을 넘어서기로 했다. 사실은요, 아래층 방 같이 쓰지 않으실래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기도 하고 저도 괜히 외로워서요.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백도원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뺨에 옅은 붉은 기운이 돌았다. 괜찮으시겠어요? 남들이 뭐라 할 수도 있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편해야죠. 한동안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손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이 어쩐지 귀엽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있으면서 가끔 외로웠거든요.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것이 번져갔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집 안작은 방을 정리했다. 먼지 쌓인 서랍장을 닫고 오래된 커튼을 갈아 달았다. 나는 벽장 속에서 잊고 있던 남편의 옷들을 꺼내 정리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다. 울컥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느낌이었다. 백도원은 짐이 적었다. 낡은 라디오, 몇 권의 책, 그리고 소박한 옷가지들 뿐. 나는 그 짐 하나하나를 함께 옮기며 묘한 설렘을 느꼈다. 생각보다 짐이 간소하시네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살다 보니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건 결국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방에 그의 마지막 짐이 내려왔다. 나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따끈한 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을 담았다. 이렇게 한 식탁에 앉으니 진짜 가족 같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집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식탁에 놓인 따끈한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도 외로움도 멀어졌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어우러졌다. 이런 아침, 이런 저녁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늘어진 머리카락, 손등의 주름, 조금은 굳어진 어깨.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온화했고 나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나는 속삭였다.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작은 방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삶이 다시 시작된 건 아마 그 사람이 내 집 문턱을 넘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 방의 문을 조용히 닫았다. 삶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흐른다. 사람도, 시간도.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된다. 마음에 금이가 있었던 것을,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그리고 외로움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오래된 집, 익숙한 마당. 하얗게 바랜 담벼락 앞에 서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되찾는다. 평범함의 소중함. 혼자일 때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나이 들어간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손끝이 시리고 허리가 조금 무겁다 싶을 때, 어깨가 굳어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때로는 그런 미세한 변화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치유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역시 그렇다. 대단한 말이나 거창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김이 나는 국물 한 그릇, 다정한 한마디, 조용히 내민 손길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조용히 스며드는 배려와 정성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길을 잃은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집으로 데려온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오는 변화는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변화는 우리를 살리고 다시 살아가게 한다. 세월이 지나고 주름이 늘어나도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순간, 누군가와 나란히 밥을 먹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치유된다. 잊고 지냈던 기쁨과 따스함은 아주 작고 소박한 일상에서 시작된다. 가끔은 서로의 외로움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한 걸음 떨어져 기다려주는 것.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결코 작지 않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을 살린다. 노년에 찾아온 사랑은 조급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오래된 나무처럼 뿌리 내린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더디게 움직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운다. 말보다 손길이,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온다. 사랑이란 결국 함께하는 시간의 무게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웃음도 눈물도 모두 함께 겪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괜찮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 않는다. 작게 시작한다. 오늘은 조금 더 걷고, 내일은 따뜻한 물로 손을 녹이고, 모레는 좋은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다. 그렇게 천천히 몸도 마음도 회복된다. 무심코 지나친 손의 떨림, 어깨의 결림, 발걸음의 무거움, 그런 사소해 보이는 징후들이 사실은 소중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조심히 살아달라는 부탁이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늦게 손을 내민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당의 풀을 같이 뽑는 일부터, 따뜻한 국물 한 숟갈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삶의 가장 귀한 순간들은 평범함 속에 있다. 비가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는 일, 추운 날 손을 덮여주는 일, 혼자 먹던 밥상에 누군가가 앉아주는 일.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결을 만든다.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을 발견한다. 한 사람의 온기가 집안을 채운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음이 조용히 채워진다. 때로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때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어 간다.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몸도 따라온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회복의 시간은 그렇게 스며든다. 남들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건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그것이 사랑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오래도록 몸이 보내는 신의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마지막까지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 관계도 그렇다. 나이 들어도 설렘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설렘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다. 조용하고 따스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설렘.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두렵다. 누구나 마음을 닫고 싶은 날이 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함께할 내일이 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아침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저녁이 있다. 삶이 허락하는 그 모든 평범함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 더 스스로를 보듬어주자.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고 피곤한 날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자.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한다. 사랑이든 건강이든 삶의 모든 것은 함께일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바란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몸에 신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매일이 되기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언제든 다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슴에 살짝 울림이 남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짧은 숫자 하나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